네, 저는 홍은전이라고 하고요. 숙명여대는 처음 와봤습니다. 네, 저는 인권기록 활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 대표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형제복지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국가가 이전 시대에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회적으로 가난이라는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방식으로 국가가 계속 정책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수용소예요. 형제복지원이라는 이름도 있고, 옆에 이제 그 아무도 내게 꿈을 묻지 않았다라는 책은 한국에서하고 그러니까 지원하고 비슷한데 가난한 어린이들을 수용한 수용소예요. 이상하죠? 옆에 형제복지원은 이름에 복지원, 복지가 들어가 있고 성감학원은 학원이거든요. 예, 이게 표방한 것은 교육을 하고 복지를 제공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라고 표방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폭력과 뭐 강제노역과 뭐 살해와 아마 이 엄청난 폭력들이 자행된 그런 국가가 만든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작업을 한다던가 뭐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한다던가 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책으로 나온 거 혹은 뭐 뉴스나 매체나 인터넷 기사로 보는 이런 사회 문제의 피해자들이 아주 이렇게 단편적이고 파편적이에요. 그리고 보통 말하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기자들이거나 저처럼 작가들이거나 혹은 뭐 학자들이라거나 그래서 굉장히 배운 사람들 사실은 그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저와 저의 동료들이 하고 싶었던 작업은 이 문제를 정말 몸으로 통과한 사람들, 이 사회 문제가 온몸으로 그들을 관통한 사람들, 2014년 4월 16일에 그냥 그 배를 탔다는 이유로 모두 다 똑같은 어떤 사건에 휩쓸리게 되잖아요. 아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똑같은 참사를 겪게 되지만 그 참사를 통과한 그 모든 개개인들은 다르게 삶이 무너지거든요. 다르게 삶이 무너지고 또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르게 자기 삶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고유한 개별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아주 굵고절절한 삶의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 육성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글쓰기의 목적입니다. 그 글쓰기 강의이니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첫 번째 원칙 계속 말해주는 것이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하듯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듯이 글을 써라 라는 게 거의 뭐 에세이 쓰기 제1 원칙처럼 얘기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인 것,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 예를 들면 인물이 있고 그 주인공이 있고 그 이름이 있는 인물이 있고 그가 살아가는 배경이 있고 뭐 사건이 있는 그런 글감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이제 힘이 세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끝에는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요. 저도 내가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나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지라는 것을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할 땐 늘 모르거든요. 제가 이 A4 한 장짜리 글이에요. 네, A4 한 장에 이거 신문에 나간 글이거든요. 네, 며칠을 썼을 것 같으세요? 몇 시간이라고 물어봐요. 제가 며칠을 이 글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네, 일주일이 다른 일 하면서 밤에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A4장이 이게 6문단 정도 될 거예요. 6문단이면 하루에 한 문단 썼다는 거거든요. 한 문단이 몇 줄이냐면 6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2시간에 한 줄 썼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쓰죠, 보통. 쓰면 한 10장 같이, 10장 써놓고, 그리고 계속 줄이고, 버리고, 뭐 이런 걸 반복하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저는 비효율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대로 쓰라고 절대로 제안하지도 않아요. 네. 제가 처음 글을 쓰게 된 과정, 계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기록 활동하기 전에 저는 인권 기록 활동을 2014
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 그 전에 13년 동안 어떤 일을 했었냐면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는 곳에서 야학 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01년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이 노들약을 처음 만났는데 노들약 수업하는 현장이고요. 왼쪽 맨 위에 사진은 그리고 아래쪽은 그러니까 사람들 교사 학생들이 이제 사진 찍은 거고 오른쪽 위는 노들약 학생들과 그냥 일반 그 비장애 청년들도 있고요. 대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광화문 광장, 지금 그때 광화문 광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광화문입니다. 서마이관 앞에서 7번 버스를 점거하고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라고 이동권 투쟁을 처음 시작했던 사진입니다. 장면입니다. 2001년이에요. 지금 이제 2022년에 전장현이라는 이름으로 막 뉴스를 도배하는 그간 무도한 집단이 되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2022년에 나타난 게 아니라 2001년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다 이제 노들야 사람들이 이게 다 진화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그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장애인의 몸을 바꿔야 한다고 계속 말하거든요. 가난 문제를 해결할 때 가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눈에서 치우려고 하는 것처럼 장애 문제가 아주 많거든요. 이동할 수 없는 문제, 교육받을 수 없는 문제, 뭐 노동할 수 없는 문제 굉장히 많은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뭐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몸을 계속 재활시켜서 평생 계속 뭐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훈련을 하고 혹은 그게 안 되면 뭐 시설에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군의 집단들이 세상으로 뛰쳐나와서 그게 아니라 버스를 바꿔야 돼. 우리 몸이 아니라 버스를 바꿔야 돼. 우리 몸이 아니라 학교를 바꿔야 돼. 우리 몸이 아니라 건물을 바꿔야 돼. 우리 몸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다 바꿔야 돼. 라고 싸움을 시작한 것이 2001년이었습니다. 제가 봉사하러 가볼까? 라고 도망친 노들야학에 갔는데 바로 이런 현장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갑자기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됐어요. 그만두려고 했다가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직장인에게 어떤 1년이 생겼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빠서 못했던 것, 바빠서 계속 미뤘던 일을 마지막 1년 내가 없었던 이 1년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하고 싶었지만 늘 못했던 게 뭐였냐면 이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들을 쓰는 거였어요. 기록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진짜 막 너무 짜증이 났는데 어제까지만 꼴도 보기 싫었는데 오늘 또 너무 예뻐 보이는 이 내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 예, 아주 이렇게 그 방구석에서 그 뭐 학교 못 다니고 뭐 비상의 자매들이 모두 다 대학 가고 결혼하고 애 데리고 오고 뭐 직장 생기고 그런 모든 인생의 발달 단계를 막 겪을 때 계속 그 모든 시간을 방 안에 있었던 장애가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언제나 존재가 작아져요. 보잘것없이 작아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계기를 만나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겪고 있는 거 가지고 광화문 광장 가 소리 못 쳐요. 네, 그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훈련되어야 하는 일이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엄청난 동료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했던 이 공동체가 가진 어떤 놀라운 힘, 굉장히 멋진 근사한 아름다운 힘, 이게 분명히 우리한테 있었는데 그걸 너무너무 기록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못했죠. 계속 글 쓰는 건 힘든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늘 중요한 일이 늘 닥쳐오니까 항상 미뤄지는 일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일기 쓰는 거죠. 기록하는 거. 네. 저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오랫동안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이 장애인 운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누가 기록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거는 글을 쓰는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혹은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안목, 어떤 기술을 가진 사회학자들, 혹은 문학하는 사람들, 혹은 인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노들락에 와서 보면 우리를 보면 분명히 쓰고 싶을 텐데 이 진짜 이 노다진데 엄청난 그 원석들이 있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좀 와서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안 오더라고요. 네,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얘기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세계로 가는 문도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절대 오지 않는다. 라는 사실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들을 부르려면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보여줄 만한 글을 안 썼더라고요.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식은땀이 났는데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어떤 책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어떤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글을 쓰려면 문을 닫고 어딘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힘을 주는 문장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온 세상과 자신에게 공언하는 일이다. 여러분은 쓰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 라는 문장이 저에게 되게 힘이 됐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굉장히 두렵지만 그렇지만 내가 문 닫고 방 안에 들어온 거 이거 되게 잘한 선택이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선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힘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글쓰 기에는 이렇게 의지, 선언, 서약, 선포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글 쓰는 뭐 이런 강의 같은 거 하면 글 잘 쓰기 위해서 별로 이렇게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일단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쓰셔야 돼요. 안 쓰면서 자꾸 잘 쓰겠다고 말하는 거 백날 해봤자 다 헛짓인데요. 어쨌든 글을 잘 쓰려면 써야 됩니다. 자전거 잘 타려면 책 보는 거 필요 없어요. 자전거를 타야 돼요. 어쨌든 저는 이 시간 동안에 노들의 사람들이 만든 모든 회의록, 모든 사진, 모든 영상, 모든 기록물, 네, 모든 소식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것을 녹취를 풀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고에 6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계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고 나 이대로 갔다가 진짜 망할 것 같고 그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이제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렇게 극악한 짓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쨌든 저는 기적같이 그 1년 뒤에 불명예 퇴직을 하지 않고 장수를 타지 않고 책 한 권 들고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처음 사람들이 저항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록한 것들이. 그래서 그 20년의 하루하루들, 우리가 했던 뭐 수업들, MT, 뭐 투쟁, 일상, 뭐 누군가의 죽음, 우리가 바꾼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기록들이 제 몸을 통과해서 한 권의 책이 되는 저는 엄청난 경험을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저는 내 에세이를 쓴 게 아니니까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내 바깥에 타자들의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남의 마음에 대해서 쓰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의 것이면 상처나 슬픔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내 거면 좀 낫겠는데 남의 상처를 얘기한다는 게 한번 써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내가 저 사람 상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글을 써보면. 진짜 내가 뭘 아는 게 쓰기 시작하지만 쓰기 시작한 순간 알게 돼요. 내가 진짜로 모르는구나. 내가 우리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글쓰기의 과정인데요. 어쨌든 남의 것이라면 상처나 슬픔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저는 제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내가 누군가의 기쁨을 쓰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성공해, 누가 실현을 당했어, 누가 어떤 폭력을 당했어. 그러면 가서 오르주는 것은 전 비교적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뭘 잘했어. 누가 너무 축하받을 일이야. 너무 훌륭했어. 너무 애를 썼어. 그런데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어. 근데 그것을 진심으로 가서 와, 너 진짜 애썼다. 너 진짜 훌륭하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을 함께 해주는 일을 생각보다 내가 안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난 글 쓰는 사람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짜 미워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내 친구들 미워했고 진짜 못마땅했고 나에게 상처 많이 줬고
물론 나도 상처를 줬고, 그래서 나에게 끊임없이 자괴감을 줬던,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시기부터는 그랬는데, 다시 거리를 두고 이 시간, 이 사람들, 이 사건들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좋은 사람들과 일했구나. 내가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도 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아주 좋은 것들을 계속 끌어내는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곳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노들 약이 아니었다면 보지 못했을 것을 보았고 듣지 못했을 것을 들었고 배우지 못했을 것을 이 시간 동안에 배웠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한 권의 책으로 내 언어로 해석해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계속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원래는 도망칠 때는, 그만둘 때는, 진짜 꼴보기 싫어. 나 진짜 거야. 이러고 이제 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글을 쓰고 나서, 이 시간을 다 되돌아보고 나서는, 나는 무들약은 아니어도 이렇게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살아나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미래가 보이는, 난 과거를 썼는데 미래가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춘의 대부분을 보냈던 노들 야학을 그만둔 뒤에 저는 사막의 한가운데 홀로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였고 게다가 극심한 부상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였구나. 아버지가 말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거 아닌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웃음이 나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청년이 40살인가 그런데, 이때만 해도 법적으로 청년이 만 35세까지였거든요. 제가 만 35세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 행정 일을 하는지 몰라도 이 어떤 기준에 내가 정확히 부합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너무 빨리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버지가 말했던 그 순간 너 후회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순간이 왔는데 지금 바로 그 순간인데 이상한 것은 어, 아버지가 말했던 다음 말이 언젠가 끝나 그리고 끝나면 너 후회할 거야 라고 했던 그 후회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 그런데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점점 좀 벅차올라서 눈물이 좀 날 것 같았어요. 그 선유도에서. 관객이 되어서 바라본 나의 그 지난 시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누들약이 아니었으면 절대 보지 못했을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으로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책을 쓰던 그 1년의 시간은 저에게 남아있던 애정과 미움과 이 모든 것을 태워서 충만하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글쓰기, 오늘 제 행동이기도 한데요.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 작가들이 글쓰기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정의 많이 하죠. 멋있는 말들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글쓰기는 사랑했던 것들을 불멸의 것으로 남기고 싶은 열망이라는 거예요. 불멸하라는 말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연애 편지를 쓰고 싶고 그런 마음 같은 것입니다. 네, 영원히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죠.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것을 남들이 보면 모르죠. 똑같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거. 그리고 애가 뭐 잘 걷지도 못하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만 막 난리가 나죠. 우리 애가 뭘 했고 뭘 했고 막 우리 천재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부모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그 변화와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열망하는 거죠. 기록해 놓고 싶은. 왜냐하면 이건 계속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하게 남겨놓고 싶은 것이 이 글쓰기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노들약 사람들에게
나 집에 가서 글 쓸게. 뭐가 될진 잘 모르겠어. 너무 큰 길은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입으시고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제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뭐라도 되라.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던 건데요. 그 시간을 통과해서 나오고 보니까 아, 내 글쓰기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어떤 존재들을 영원한 것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열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떠나는 기차를 내 눈앞에서 나를 두고 떠나는 그 기차를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었어요. 걔랑 나랑 헤어지지만 저는 그걸 눈 감고 그릴 수 있었습니다. 몇 번째 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류장에서 누가 타고 어느 정류장에서 누가 내렸는지, 그리고 누가 내렸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 기차의 방향이 계속 바뀌었던 것, 기차에서 바라보던 창문 바깥 보이던 사이의 풍경이 빛나게 바뀌는 것, 엄청난 속도로 바뀌는 것, 그런 것을 저는 밤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썼으니까요. 저는 쓴다는 것은 아주 천천히 몸에다 새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타투 하시잖아요. 그것도 무언가를 내가 잊지 않으려고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활자로 이렇게 남겨서 그것이 불타도 심지어 불에 타서 사라져도 그걸 쓴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시절의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제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서 나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저로부터 영원히 떠나가고 있었지만 전혀 아깝지도 미련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을 벗고 빠져나오는 듯이 있어요. 이제 다른 기차를 타야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차를 타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똑같은 기차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로 가야 되지? 나 노들대학은 그만뒀지만 노들대학 같은 또 다른 어떤 공동체에 가서 나 교사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뭔가 더 이상 전 똑같은 기차를 다시 타고 싶었던 거죠. 그게 더 안전하고, 그것밖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시절이 나로부터 떠나갔고, 난 이제 다른 기차 탈 수 있겠는데? 근데 뭐가 올지는 잘 모르겠어. 기다려보지 뭐 여기서. 어떤 기차가 올지? 라고 했던 그 속도에서의 경험이 저한테는 또 어떤 글쓰기에 대한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노들에 대한 기록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고생한다. 너희들 위해서. 내가 선물로 내가 책 한 권 써주고 갈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고인물처럼 그곳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노들야에 와서 뜨겁게 자기의 청춘의 한 마디를 불사르고 그 애정이 사라져서 차갑게 떠나는 것을 무수히 그 자리에서 보면서 나는 떠날 때 그렇게 안 떠날 거야.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나는 떠날 때 상처가 되는 말 같은 거 안 할 거야. 왜 사람들이 나갈 때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 많이 해요. 헤어질 때 연인들이 헤어지기 쉽지 않은 것처럼. 뭔가 나쁜 말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운한 걸 말해야 또 헤어지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똑같이 그 떠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나는 떠날 때, 난 좋은 말만 해줄 거야. 나는 떠날 때 미안하다고 할 거야. 나는 떠날 때 고맙다고 말할 거야. 이런 마음이 저한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거기 있어서 고맙고, 내가 여전히 너를 되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뭐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볼게. 이런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나는 노들에 뭔가 선물하듯이 뭘 주고 갈게 이런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 선물을 받은 게 저구나.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줬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기록물은 노들에게도 뭐 도움이 됐겠지만 가장 크게 누구를 변화시켰냐면 저를 변화시켰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기록물이 된 거죠. 네, 예를 들어 한 공동체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선생님의 말을 한 끼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헤어져서 이 소감문을 써오잖아요. 그러면 단 한 줄도 똑같은 게 없어요. 네. 모두가 다른 글을 써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역사를 통과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글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은 그 누구도 아닌 저의 글이었던 거죠. 저의 글이고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고, 내 입으로 말했고, 내 발로 통과한 정말 고유한 저의 기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내가 나에게 그렇게 큰 선물을 준 것이구나. 너들이 나에게 그런 선물을 줬구나 라는 것을 또 배웠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저희는 소중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다 상처로 남았고, 그래서 자괴감 같은 게 많았어요. 내가 왜 그때 그거밖에 못했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데 난 왜 이렇게 훌륭하지 못하지? 비겁하지? 이런 자괴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자괴감이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자긍심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나를 변화시켰는지,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여전히 이게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두고 나만 떠난다는 죄책감 같은 것이 굉장히 컸는데, 그 죄책감도 쓴 거죠, 제가. 아, 목록으로 꺼내서 쓴 것이고,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그걸 손에는 읽을 수 있는 어떤 활자로 꺼내놓고 나면 그것이 책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내 자기 비겁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것보다는 덜 비겁하게 살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근데 내가 비겁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비겁한 것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내가 내 몸 밖으로 꺼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다룰 수 있는 어떤 글로 만들고 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으로 저에게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배움의 시간, 글쓰기가 저에게도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급하게 갑자기 2시 반이 되어서 오늘 여기 또 마지막 수업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